어쩌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 혼자인 느낌을 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같은 공간에 앉아 있고 같은 밥상 앞에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같은 그 기묘한 외로움.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요? 왜 나는 지금 여기에 없는 걸까요? 우리는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은 늘 어딘가를 떠돌고 있습니다. 어제의 상처를 되새기거나 내일의 걱정을 미리 짊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스마트폰 속의 낯선 세계를 유영하거나, 이렇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카를 융은 이 문제를 아주 깊은 곳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관계 안에서 온전히 존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습관이나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 깊숙한 곳,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상처와 두려움,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한 우리 자신의 그림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관계 안에서 온전히 현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이토록 어려운지, 그리고 그 현존이 어떻게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 안에 있는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지에 대해서요.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어쩌면 당신은 오늘 저녁 가장 소중한 사람 곁에 앉아 조금 다르게 존재하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진정으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잠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몸이 거기 있다는 것과 마음이 거기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관계 속을 살아가지만 실제로 그 관계 안에 완전히 깨어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융은 인간의 심리를 탐구하면서 우리가 현재를 살지 못하는 이유가 과거의 컴플렉스, 즉 해결되지 못한 감정적 응어리들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컴플렉스는 대부분 어린 시절에 형성됩니다. 우리가 아직 어리고 여렸던 그 시절,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는 느낌, 이해받지 못했다는 느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어른이 된 지금도 우리의 내면 어딘가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과거의 누군가를 그 사람에게 투영합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에 아버지의 냉담함이 느껴지고 친구의 침묵에 어린 시절 혼자였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 놓은 환영 속에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투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서 실제의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무의식이 만들어낸 이미지를 봅니다. 상대방은 그저 그가 느끼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을 뿐인데 우리는 그 안에서 오래된 두려움과 상처를 읽어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반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현재의 관계를 살지 못하고 과거의 관계를 반복해서 살게 됩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딸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 오랜 친구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조용히 그러나 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 좋은 사람인데 왜 자꾸 상처를 주고받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 관계들, 그 이면에는 대부분 각자의 내면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내면 아이라는 개념을 융의 심리학에서 빌려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어린 자아입니다. 자라면서 상처받고 억압되고 잊혀진 그 어린 시절의 자신, 이 내면 아이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어른인 우리의 무의식 속에 여전히 살아있으며 특히 가까운 관계 안에서 자주 깨어납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을 때 갑자기 가슴이 뻐근하게 아파오는 느낌, 이유 없이 버림받는 것 같은 불안감, 사랑받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 이런 감정들은 사실 어른인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면 아이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내면 아이는 관계 안에서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순간에 가장 크게 깨어납니다. 왜냐하면 관계야말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안전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오래 숨겨두었던 상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크게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융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도망치거나 억압하는 대신 직면하고 통합하라고 말합니다. 내면 아이를 외면하지 말고 그 아이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왜 울고 있는지, 무엇이 두려운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 목소리를 의식의 빛 아래로 끌어올리는 것, 그것이 심리적 통합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과정에서 현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현존이란 그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나 자신에게 온전히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과거로 도망가지 않고,
미래를 미리 걱정하지 않으면서 지금 여기 이 사람과 이 감정과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선물인가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현존할 때 상대방은 그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진짜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공간을 함께 차지하고 있는지 인간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진정한 현존 앞에서 우리의 내면 아이는 비로소 안전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훌륭한 선물도 멋진 여행도 좋은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바라봐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말할 때 다른 것을 하지 않고 나를 보아주는 눈빛, 내가 슬플 때 곁에 그냥 있어주는 온기, 내가 실수했을 때도 여전히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확신, 이런 것들이 아이의 마음을 자라게 하고 세상을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바빠서 아니면 부모 자신도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안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현존해주지 못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자라서 어른이 되었지만 내면 깊숙이 누군가가 나를 온전히 바라봐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는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압축적인 경제 성장 속에서 부모 세대는 생존과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아이에게 충분한 현존을 선물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던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분들 역시 그 앞 세대로부터 충분한 현존을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존의 결핍은 세대를 넘어 전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세대간 전이라고 부릅니다. 치유받지 못한 상처는 다음 세대로 흘러갑니다.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래서 우리 세대가 이 흐름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변하면 우리의 아이들이 달라지고 우리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특히 강조되는 개념 중 하나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싫어서 억압해둔 자신의 측면들입니다. 나약함, 질투심, 분노, 두려움, 의존성,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무의식 속에 밀어 넣어둡니다. 그런데 억압된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관계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터져나옵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화가 치밀거나 사소한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거나 내 반응이 상황에 비해 너무 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경험. 이것이 바로 그림자가 말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이 그림자를 상대방에게 투사합니다. 내 안의 화를 인정하기 싫으니 상대방이 화를 내고 있다고 느낍니다. 내 안의 두려움을 보기 싫으니 상대방이 나를 두렵게 만든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우리는 관계 안에서 자신의 그림자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관계에서 갑자기 강렬한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이 지금 이 상황에 비해 너무 크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한 것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가 이 순간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신호. 그 순간 잠깐 멈추고 내 안으로 들어가 보는 것. 이것이 융이 말하는 개성화의 여정, 즉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의 핵심입니다. 개성화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매우 실용적인 개념입니다. 내 안의 모든 부분들, 빛과 그림자, 강함과 약함, 기쁨과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씩 만나가면서 보다 온전한 나를 만들어가는 여정. 이 여정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관계는 가장 중요한 장이자 거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때로 이렇게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바로 우리 자신을 가장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그 순간들이 사실은 자신의 내면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 불편한 감정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 볼 수 있다면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현존입니다. 내가 먼저 나 자신에게 현존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내 몸의 어느 부분에서 이 감정이 느껴지는지, 이 감정 아래에는 어떤 더 깊은 무언가가 있는지, 이 자기 현존 없이는 타인에게 진정으로 현존하기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어떤 분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그분은 항상 주방에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그 집에 두 사람이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서로의 이야기가 닿지 않는 것 같은 그 느낌. 그분은 그 외로움이 너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남편도 똑같이 외롭다고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먼저 상처받기 싫어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내면 아이가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현존하지 않음으로써 서로를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패턴을 심리학에서는 상호 회피 또는 관계 동결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닿으려다 멈추는 그 아슬아슬한 거리. 이것이 바로 내면 아이의 상처가 관계 안에서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깨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먼저 다가가는 용기, 먼저 취약해지는 용기, 먼저 현존하는 용기. 그리고 이 용기는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내면 아이를 위해서 내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오랫동안 원해왔던 것, 누군가가 나를 온전히 바라봐주는 그 경험을 내가 먼저 나 자신에게 선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현존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잠깐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 내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느껴보는 것입니다. 긴장이 어디에 있나요? 가슴인가요? 목인가요? 어깨인가요? 지금 내 마음 한편에 어떤 감정이 조용히 웅크리고 있나요? 기쁨인가요? 불안인가요? 그리움인가요? 이것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느껴보는 것. 이것이 내면 아이와 접촉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능동적 상상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의식의 이미지들과 의식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방법인데 내면 아이와의 접촉에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그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 아이의 얼굴 표정은 어떤가요? 슬픈가요? 화가 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기다리고 있나요? 그 아이에게 다가가 보세요. 지금의 내가, 어른이 된 내가 그 아이 곁에 앉아서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언가를 고쳐주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있어주는 것, 그 아이가 느끼는 것을 같이 느껴주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현존하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이 왜 관계와 연결되느냐 하면 우리가 자신의 내면 아이와 화해할수록 타인의 내면 아이를 더 부드럽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상처를 인식하고 돌볼수록 상대방의 상처에 덜 반응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두려움을 알수록 상대방의 두려움이 나를 덜 위협하게 됩니다. 이것을 융은 개성화의 역설이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이 될수록 나는 더 온전히 타인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잃고 상대방에게 완전히 몰입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중심을 단단히 세울수록 진정한 만남이 가능해집니다. 두 개의 완전한 존재가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 이것이 융이 생각하는 진정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일상 속에서 현존을 실천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 중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야기를 할 때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사람을 바라보세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고 그 사람의 눈을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동안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세요. 말의 뜻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목소리 톤에, 표정에, 눈빛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해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딴 곳으로 떠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떠난 것을 알아차렸을 때 판단하지 말고 다시 상대방에게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 돌아오는 연습 자체가 현존의 훈련입니다. 또 하나의 작은 실천은 함께 있는 시간에 의도적으로 과거나 미래 이야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대화들이 과거의 일을 되씹거나 미래를 걱정하거나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씁니다. 물론 그런 대화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이 커피가 얼마나 따뜻한지, 오늘 하늘이 얼마나 예뻤는지, 지금 이 사람이 옆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이런 이야기들이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말하지 않고 느끼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눈치를 보고 분위기를 읽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암묵적인 방식으로 소통하는 데 익숙합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끔은
말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소중하다는 것, 당신과 함께 있어서 좋다는 것,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의미 있다는 것, 이런 말들을 직접 건네는 것이 어색하더라도 그 어색함을 넘어서 보는 연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융은 우리가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이 가면은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까지 가면을 쓰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만남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가면 뒤에 있는 진짜 나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취약함이자 동시에 진정한 친밀감의 토대입니다. 물론 이것은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경계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선별입니다. 어느 관계에서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낼 것인지, 이 판단은 경험과 성찰을 통해 발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정한 현존은 가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한 척, 괜찮은 척, 강한 척 하는 동안 상대방도 나에게 같은 방어를 세웁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가면을 쓰고 있는 관계, 그 안에서는 아무리 오래 함께 있어도 진정한 현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면을 벗는 것, 취약함을 허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 방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가면을 쓰기 시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진짜 나를 보여줬을 때 거절당했거나 무시당했거나 조롱받았던 경험들. 그래서 내면 아이는 깊은 곳에 숨어버렸습니다. 그 아이를 다시 세상 밖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안전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한 환경은 먼저 내가 나 자신에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취약함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비판하지 않고 내 안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품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타인 앞에서도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융의 개성화 여정이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듯 내면 아이와의 화해도, 현존의 연습도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깨어있고, 어제보다 조금 더 나 자신에게 솔직하고, 어제보다 조금 더 상대방 앞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삶을 바꿉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존이 선물인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상대방에게만 치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나 자신에게도 치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나 미래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동안 우리는 삶을 실제로 살지 못합니다. 지나간 것을 붙들거나 오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면서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존재하는 아름다움과 따뜻함과 소중함을 놓칩니다. 현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순간 느껴지는 따뜻함, 그 사람의 미소, 그 손의 온기, 그 목소리의 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삶의 본질입니다. 이것들이 기억이 되고 이것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융은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는 의미는 거창한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온전히 경험하는 바로 그 순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통도, 기쁨도, 사랑도, 상실도, 이 모든 것들을 충분히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은 의미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눌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고 화려한 언어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현존입니다. 내가 지금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것,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 당신 앞에 내가 온전히 서 있다는 것,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당신의 눈빛을 읽고 당신이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 함께 느끼려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깊은 사랑의 표현인지 모릅니다. 우리 안의 내면 아이는 이것을 원합니다. 어릴 때 원했지만 충분히 받지 못했을 수도 있는 그것, 누군가가 나를 온전히 바라봐주는 것, 나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가 깊은 곳에서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저녁, 가장 소중한 사람 곁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온전히 거기에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을 함께 느끼려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의 내면 아이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치유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대를 넘어 흘러오던 상처의 고리를 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카를 융이 평생 탐구했던 그 온전한 인간으로 조금씩 더 가까워집니다. 오늘 당신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온전히 현존해 주세요.
그것이 당신이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 안의 어린아이도 함께 조금씩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자라고 서로를 통해 온전해집니다.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함께 있음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거기에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